저희는 오늘 제주도에 있는 곽지해수욕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기책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함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에는 이 평화가 깨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약간은 예언한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나본 책이었는데요, 바로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무슨 극우주의자의 책을 잡았어, 완전 극우주의자네.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의 평화는 모두 미국이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약간 그래도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잡았는데 이게 웬 극우주의자의 책이냐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물론 경제와 주식 관련 책이 아니라서 별로 두껍지도 않은 이 책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읽었어요. 심지어 1000페이지짜리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좀 잘 안 읽어지는데 재밌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생경한 분위기의 책이었는데요. 피터 자이안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주된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중심축 중에 하나는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지배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설득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극우주의자한테 설득되고 싶지 않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설득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테마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미국 중심의 평화의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죠. 왜 평화의 시대가 끝났느냐? 미국에서 셰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셰일을 통해서 하루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산유국이 됐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미국은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문명은 에너지와 인간의 능력의 합으로 만들어진 게 문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죠. 왜냐하면 중동에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야 했기 때문에 중동을 원하는 대로 질서를 잡고 중동의 원유를 그대로 잘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자국에서부터 나오는 셰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족적인 국가가 되었죠. 그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과 외떨어져 있고 쉽게 공격받기 어려운 엄청나게 넓은 자연환경,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다른 나라들과 구분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자연지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놀랍게 비옥한 땅이죠.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또는 다른 나라와 무역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나라가 아니죠. 석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간섭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찰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에너지의 통로를 지키기 위해 진행되어 왔던 경찰로 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 미국이 떠난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는 해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안전하게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죠. 이러면서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지리학적 특성에 따라서 각국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떤 나라가 좋아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할 국가로는 터키, 프랑스, 이런 국가들을 지목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받아들이기 좀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최근에 세계 경제가 세계화의 상황에서 블록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피터 자이안의 이야기가 상당히 이 시대에 들어볼 만하고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피터 자이안이 이야기한 그런 지정학적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20년간의 디플레이가 끝나고, 즉 중국의 세계 경제질서 편입에 의해 만들어진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기술 패권 경쟁에 의한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하나 러시아가 에너지 보국으로 인해서 강해짐에 따라서 이런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독재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서 유럽에서 과거에 누렸던 평화가 깨지고, 러시아와 기존 유럽의 나토와의 그런 분리, 나토와 미국 간에 부상되어진 동맹,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화가 깨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자이안의 주장에서 좀 부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블록화가 됐을 때 세계가 더 평화적일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구나. 그는 책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독일인과 미국인을 시야에 들어오는 땅을 모두 집어삼키는 데 혈안이 된 광기 어린 군대가 아니라 그저 성가시고 무례한 관광객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세계 질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웅변한다. 팽창 전쟁은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지만 1946년 이후로는 드물었다. 2차 대전과 한국전을 끝으로 우리는 어떠한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베트남 전쟁 외에는 별로 들어왔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2차 대전을 일으킨 주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죠. 세계를 다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로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것이 바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후의 흐름들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설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이 질서가 종지부를 찍는다, 이 질서가 부재진다라고 피터 자이안은 얘기하는데요. 이 질서의 부재는 단순히 질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혼돈이다.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제국 시대에는 그 이전에 늘 겪었던 삶과 똑같은 종류의 비참한 삶이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어 갈 것이냐, 이런 혼돈과 무질서는 미국 중심의 세상으로 더욱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과거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증오가 만연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해 귀화했다. 암울한 미래에서 탈출하려는 고학력자 한 세대가 걷거나 헤엄쳐서 도달할 수 없는 어딘가에 새로이 안식처를 마련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나라 저 나라 걸러내다 보면 결국 대부분이 미국으로 오게 된다. 중국몽이 헛된 망상임이 드러나면 피난처를 찾을 중국의 고숙련 기술 인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해보라. 재미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미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미국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미국 출신 앵글로 아메리칸 외에 다른 사람이 수장을 맡고 있는 회사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피터 자이안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지고, 그리고 책에서 새로운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도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프랑스, 이런 나라를 얘기를 하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책을 덮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세계화에 혜택을 준 존재로 끝이란 말인가? 미국은 우리에게 혜택만 주었는가? 애플,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미국에서만 장사를 해서 그렇게 세계의 불을 거머쥐게 되었는가?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서 보면 이런 세계화는 미국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지 않았는가? 동양 사람들처럼 3교대로 열심히 일하고 밤잠도 안 자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의 혜택을 아시아 사람들만 받았는가? 아니면 미국인들이 더 많이 받았는가? 미국은 종일을 인쇄해서 발행함으로 그 많은 재화들을 손쉽게 얻지 않았는가? 세계 질서를 제공해 주긴 했으나 그 혜택은 미국에게도 적잖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책을 덮으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 흐름 속에서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위기는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해서 반도체 회사를 첫 번째로 방문한 이 상징적 사건, 이 사건은 한국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제대로 우리가 다잡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계의 상황에 우리 한국이 놓여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도기책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피터 자이안의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책으로 함께 했습니다. 읽으면서 썩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설득은 상당히 되는 책이었고, 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두기 책방으로 책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여름이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